안녕하세요. 실리콘 몰드 만드는 포롱입니다. 오늘은 3D 프린터를 이용해 원형을 출력하고 마감하는 과정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장치인 폼랩스 3입니다. 우선 작업이 완료된 출력물을 꺼내줄 건데 얘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출연이 부끄러웠던 모양인지 원래는 위에 보이는 빌드 플랫폼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야 하는데 떼굴떼굴 구르고 있네요. 우선 솜방망이를 들고 겉에 묻은 레진을 잘 쓸어줍니다. 또 나왔네 자린고비 라고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이 장치에 사용되는 레진이 1리터에 25만원이거든요. 이번엔 자린고비가 맞습니다. 3D 프린터가 있으면 내 맘대로 이것저것 많이 만들어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항상 재료비를 먼저 떠올리게 됩니다. 네? 근데 왜 그런 걸 만드냐고요? 서포터를 제거하고 튀김기, 아니 세척기에 넣어주겠습니다. 3D 프린터의 사용은 출력, 세척, 건조, 경화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레진은 이소프로필 에탄올을 이용해 세척합니다. 세척이 끝나면 제법 매끄러워 보이죠? 에탄올이 기화할 때까지 잠시 널어두고 건조가 마무리되면 경화기 넣고 구워주겠습니다. 이제 모형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사실 말만 완료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할 수 있죠. 레진 프린터는 표면이 매끄럽게 나오는 편이지만 완벽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서포터 자국들이 여드름처럼 남아있는데 우리 애가 사춘기라서요 하고 넘길 수는 없겠죠. 사포를 들고 갈아주기 시작합니다. 지금부터 주구장창 사포질을 할 텐데 그냥 보시면 재미없으니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리콘 몰드를 위한 마감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원형을 가능한 완벽한 상태로 다듬을 것. 실리콘 몰드는 3D 프린터뿐만 아니라 목재, 유리, 과일, 거짓말 조금 보태서 형태가 있는 녀석들은 대부분 제작할 수가 있습니다. 실리콘 몰드의 가장 큰 기능은 복제인데 원형에 스크래치가 있다던가 파손된 부분이 있다면 첫사랑처럼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겠죠. 저는 지금 320방 사포를 이용해 1차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포는 100방, 200방, 1000방 등이 있는데 방수가 높을수록 부드러운 사포입니다. 거친 사포는 잘 밀린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상처도 많이 내게 됩니다. 거친 사포로 큰 부분을 다듬고 고온 사포로 스크래치가 생긴 부분을 다듬어 칠을 하기 전에 최대한 매끄럽게 다듬습니다. 그럼 대체 어느 정도까지 마감을 해야 하나요? 정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족하실 때까지, 판매용이라면 고객님들이 만족하실 때까지겠죠. 눈으로 볼 때는 대충 멀끔해진 것 같은데 나중에 아차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어느 정도 마감이 완료된 다음에는 눈이 아니라 손으로 문지르며 표면을 체크합니다. 손은 눈보다 빠르다고 하지만 눈보다 더 정확하기도 하니까요. 기분 탓인지 작업을 할 때 카메라를 켜두고 하니까 괜히 더 열심히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약간 공부할 때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랄까요. 이 정도면 솜방망이 사포질이 완료되었습니다. 영상이 좀 지루하게 느껴지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1시간 이상 사포질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렇다고요. 표면이 매끄러워졌지만 아직 미세한 스크래치들이 남았기 때문에 이제 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저번에 보여줬잖아요 라고 말씀하시면 제가 상처를 받습니다. 이번에는 더 천천히 보여드릴 거거든요. 1차는 기성품 서페이서를 사용해 마감을 할 것이고 2차는 더 디테일하게 칠을 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제가 아까 원형 다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두 가지라고 말씀드렸죠. 두 번째는 실리콘과 경화가 되는 컨디션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몰드용 실리콘은 크게 부가형 실리콘과 축합형 실리콘으로 구분됩니다. 그 중에서 제가 사용하는 건 부가형 실리콘인데 부가형 실리콘은 품질이 뛰어나고 경화 촉매가 백금이라 식품 용기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까다로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 단점인데 특정 소재와 접촉 시 경화 불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레진과는 상성이 좋지 않아 실마감을 통해 실리콘과 경화가 되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저도 실리콘 몰드를 만들어 보고 싶은데 혹시 경화 불량이 나면 어떻게 하죠? 맞습니다. 열심히 테두리도 만들고 실리콘도 부어놨는데 어머 경화가 안 됐네? 라는 상황은 상상만 해도 끔찍하죠. 애매한 소재라면 작업하기 전에 실리콘을 조금 뿌려 경화 테스트를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실리콘이 조금 아까울 수 있지만 가끔은 대를 위한 희생이 필요할 때도 있는 법이죠. 실리콘과 경화가 제대로 이루어지는 상태라면 쭉 한 번에 깔끔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만약 끈적임이 남는다던가 뭔가 불길해 보이는 모양새라면 문제를 파악해야 합니다.
이렇게 살살 잡아 빼면 이 모습이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경화불량의 모습입니다. 끈적거리고 잘 떨어지지 않죠. 그런데 지금 모습은 소재와의 문제가 아니라 실리콘을 너무 얇게 우었고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 경화되어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온장고에 살짝 넣어주면 되는데 너무 얇게 발라진 실리콘은 잘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뗀 것이 아니라 휴지로 밀어서 덩어리로 만들어 주시는 게 더 편리합니다. 이 편에서 실리콘 몰드가 제대로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우레탄을 이용해 토끼를 제작했습니다. 정말 기쁘게도 바닥 마감을 하다가 볼에 한 방울이 튄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갈아줍니다. 저는 거의 모든 원형을 우레탄으로 복제하는데 우레탄은 빨리 굳을 뿐만 아니라 정말 단단하게 굳지만 막상 사포는 잘 먹히는 착한 녀석입니다. 또 실리콘과의 상성도 좋은 편이라 우레탄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볼에 튀지만 않았으면 더 좋았을 텐데 참 애증의 대상입니다. 지금 보시는 모습은 에어스프레이, 전문 용어로는 흡기를 이용해 우레탄 페인트 마감을 하는 모습입니다. 서페이서는 폼을 메꾸는 역할을 한다면 페인트 마감은 코팅의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죠. 스프레이건을 사용하면 좀 더 디테일하고 안정적으로 칠이 가능합니다. 1차 마감에서 사용했던 기성품은 약간 힘없이 나간다는 느낌이 있거든요. 하지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스프레이건은 그때그때 신나로 희석을 해서 사용해야 하고 사용이 끝나면 세척을 해주어야 합니다. 컴프레셔라는 장비도 필요하고요. 반면에 기성품은 그냥 흔들어 쓰면 되기 때문에 번거롭지 않지만 디테일은 살짝 떨어지고 자주 쓰기에는 가성비가 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칠 마감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은 대상에 직접 분사하지 않고 허공에서 지나가듯 뿌려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볼에 칠이 덜 된 등 볼에 대고 뿌린다면 도료가 뭉치거나 흘러나오게 되는데 사포질로 다시 돌아가게 되거든요. 매번 필름지로 테두리를 만들기가 번거롭다면 이런 파이프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냥 적당한 사이즈의 파이프를 대고 붙여주면 끝이거든요. 하지만 파이프를 이용하면 작업은 훨씬 수월해지지만 보통 방법으로 꺼내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드시 에어건을 사용해야 하거든요. 영상 제목은 실리콘 몰드 전문가처럼 만들기이지만 실리콘 몰드를 제작하는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실리콘 몰드가 완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 파이프를 이용하면 그냥 손으로 빼내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에어건으로 살짝 튀어나올 정도로 밀어준 다음 손으로 달그닥거리며 꺼내줍니다. 실리콘 몰드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마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몰드로 만들고 싶은 대상을 잘 다듬는 것이고, 둘째는 대상을 실리콘과 잘 맞는 상태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